낚시 초보 탈출을 꿈꾼다. 안녕하세요. 낚시의 정석 이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엔 지그헤드의 운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그헤드는 모든 루어 낚시에 해당하는 채비이기 때문에 잘 복습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루어 낚시를 할 때에도 유용하실 겁니다. 바닥에 가라앉히고 톡톡 액션 주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엔 BJ 워러 선생님과 함께 저크베이트 운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BJ 워러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BJ 워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그헤드 운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크베이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크베이트는 플로팅, 서스펜딩, 싱킹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저크베이트는 싱킹, 서스펜딩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플로팅과 서스펜딩 저크베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싱킹은 가라앉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면 운영에 어려움과 채비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스펜딩과 플로팅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울에서 캐스팅하면서 운영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노우의 운영법은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리트리브, 쉽게 말씀드려서 릴링으로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캐스팅 하시고 물의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릴링을 해주시는 겁니다. 천천히 릴링을 해주시고 중간에 한번 서주고, 중간에 서주는 행위를 스테이라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한 후에 천천히 릴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릴링은 유속, 물의 속도에 따라서 가감 더해주고 빼줘야 됩니다. 물이 빠르면 빠를수록 조금 천천히 감아 주시고요. 물이 천천히 가면 조금 더 빨리 운용을 하여서 미노우가 좌우로 움직이는 물고기 모양을 항상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크베이트의 꽃이죠. 저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킹은 단순히 말로 풀면 끌어주는 행위인데 이때에도 약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을 한 후에 리핀이라고 해서 낚싯대를 끌어주는 행위를 합니다. 이 동작은 플로팅 미노우나 서스펜딩 미노우를 착수와 동시에 사람의 힘으로 끌어주어 저크베이트가 수심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작입니다. 그 뒤에 저킹을 주는데요. 저킹 같은 경우는 길게 또는 힘있게 낚싯대를 끌어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트위칭이라는 액션법이 있는데요. 저킹과 트위칭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액션입니다.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캐스팅 후 낚싯대를 짧게 끊어서 액션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액션은 물고기가 도망가는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쏘가리가 무의식적으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액션입니다. 플로팅, 싱킹, 서스펜딩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초보자라면 플로팅, 서스펜딩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론 미노우의 운용법입니다. 먼저 릴링만으로도 고기를 낚을 수가 있는데요. 캐스팅한 후 릴링, 그리고 스테이. 여기서 항상 미노우가 좌우로 움직이는 물고기 모양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저킹. 캐스팅 후 저크베이트가 수심층까지 오를 수 있도록 끌어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트위칭. 캐스팅 후 낚싯대를 짧게 끊어 액션을 주는 방법입니다. 물고기가 도망가는 모습처럼 보이게 해서 쏘가리의 먹이 활동을 유도합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저크베이트를 운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물살에 따라 흘려주는 것입니다.
캐스팅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캐스팅을 하고 난 뒤 착수가 되기 전에 베일을 먼저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늦게 베일을 닫아주신다면 라인이 물에 먼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착수 전에 베일을 닫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캐스팅을 한 후 닫고 리핑 동작을 한 뒤 천천히 라인 텐션만 회수를 합니다. 유속이 빠를 때는 빨리 감아야 될 거고 유속이 느리면 천천히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민호우의 저항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민호우의 액션을 주어서 잡는 방법이 아니고요. 물고기가 하류로 도망가는 것을 아래쪽에서 보고 있다가 바로 먹이 사냥을 유도하는 운용법입니다. 두 번째 액션으로는 물보다 빠르게 액션을 주는 것입니다. 여울에서 먹이 활동할 때 쏘가리의 속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므로 2000번의 릴을 아무리 고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캐스팅을 하고 똑같이 착수 전에 베일을 닫아주시고요. 유속보다 더 빨리 릴링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항감이 느껴지겠죠? 왔다 갔다의 저항감이 느껴지겠죠? 이 동작에서 저킹과 트위칭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초보분들은 빨리 릴링하면서 저킹과 트위칭, 액션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는데요. 먹이 활동이 가장 좋은 시간, 해 뜰 때, 해질 때를 타겟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 액션 중에 하나입니다. 민호우를 상류에서 하류로 운용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살에 따라 흘려주는 것인데요. 캐스팅한 후 베일을 닫아주고 리핑, 라인 텐션만 회수해줍니다. 착수 전에 베일을 닫아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보다 빠르게 액션을 주는 방법입니다. 유속보다 더 빨리 릴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킹과 트위칭 액션을 줍니다. 쏘가리의 먹이 활동이 활발한 해가 뜰 때, 또 해가 질 때 활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류에서 상류로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한 후에 리핑 넣어주고요. 저킹, 천천히 리트리브, 저킹, 천천히 리트리브, 스테이, 트위칭.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액션 중에 리트리브라고 있었습니다. 릴링하는 액션에 저킹과 트위칭을 섞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하류로 던졌을 때는 탐색의 폭이 일자가 되지 않습니다. 멀리 던져서 넓은 폭을 탐색을 하는데요. 중간 지점으로 던져서 릴을 회수하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번에 던질 때는 각을 조금 더 틀어서 90도에 던졌으면 각을 45도로 이용을 하여서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릴링과 저킹, 트위칭을 운영하게 되면은 폭을 따라서 넓게 탐색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만 계속 액션을 주는 것은 그 위치에 쏘가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고요. 내가 모르는 곳에서 여러 부분을 탐색을 하시려면 5도씩 낮춰서 운영을 해주시면 많은 범위로 운영이 가능해지십니다. 하류에서 상류로 운영할 경우 너무 빠른 릴링을 하시면 저크베이트의 액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뱅뱅 돌기 때문에 너무 빠른 릴링은 자제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우를 하류에서 상류로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캐스팅 후 릴링과 저킹, 트위칭을 반복합니다. 하류에선 넓은 폭을 따라 넓게 탐색하게 되는데요. 만약 쏘가리의 위치가 파악된다면 한 곳에서만 액션을 주면 됩니다. 여기서 너무 빠른 릴링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크베이트의 운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상류에서 하류, 하류에서 상류에 따라 운용법이 달랐는데요. 잘 복습하셔서 민노우 운용법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스푼과 메탈 운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초보 낚시 탈출하는 그날까지 낚시의 정석이 함께하겠습니다.